네, 안녕하십니까. 화전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퍼스트인 라스트 아웃의 남자, 은평소방서 구조대장 유성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죠? 예. 저도 23년 동안 그 불하고 징글징글 맞게 지금도 싸우고 있고 또 싸워왔는데 불하고 막상 딱 맞닥뜨리면 지금도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참 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잘 하면 참 잘 좋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불가항력적으로 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위험을 안고 그냥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데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갑자기 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든지 했을 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이용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 이어지는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 몇 분이요? 몇 분? 네, 4분. 많이 알고 계시네요.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도 초기에 얘를 진압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1분 더 써서 5분. 그래서 우리 5분 안에 막 현장에 도착하게끔 막 중앙선 넘어서 막 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5분이라는 시간이면 웬만한 화재 초기에 다 진압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잘못된 행동, 생각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이나마 좀 줄여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당신의 안전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건 제가 인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전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좀 뭐 안전할 수도 있고 좀 불안전할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쭉 접해왔던 수많은 안전 중에 그 불법 주차라는 얘기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처음에 모델하우스 화재 현장 쭉 뽑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당부 말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2020년 내년에 가면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500만 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의 2명 중에 하나, 철수 아니면 영희는 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집은 없어도 차는 거의 다 있죠, 그죠? 저도 제 앞으로 된 제 명의로 된 집은 없습니다. 근데 차는 있습니다. 그 차는 나날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에 따라서 차 보유 대수는 자꾸 늘어가는데 주차 공간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냥 불법 주차하게 됩니다. 미안한 줄 이거 하면 나중에 소방차 못 지나갈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되기만 해도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기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서울은 그런 좁은 골목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법 주차를 이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다 그러거든요. 한번 주차를 쓱 한번 대보고 한번 봐요. 아, 이 정도면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겠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겠지. 이 생각은 이만큼도 안 합니다. 모든 불법 주차 차량 기준이 그냥 일반 차량 승용차 한 대만 왔다 갔다 하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 생각 인식부터 조금씩 좀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잠깐 이 비디오 영상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밀고 진입할 수 있도록. 놀랬죠? 이거 우리나라 이런 거 처음 봤죠? 저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출동했을 때 한 게 아니고 모 소방서에서 지난달에 실제 연습 훈련을 가상으로 해서 했던 영상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보다 더한 방법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견인하고 파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도 뗐어도 안 돼요. 또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겁먹고는 게 아니라 이 의식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저 오른쪽 저 위에 저 사진 건물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물이죠. 어디 건물이에요? 어디? 2017년도 12월 달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입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해서 국가 사다리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인명 피해도 더 키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1년 후에 지난해 12월 달에 모 방송사에서 거기를 그대로 한번 나갔답니다.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있나 없나. 근데 1년 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아픈 그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지금도 가서 보니까 그대로 불법 주차량이 양열로 다 서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바닥에 동그란 게 원 보이시죠? 저기 뭘까요? 맨홀? 맨홀은 아니고 소화전. 소화전. 우리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기다가 저거 뚜껑 열고 그것도 수갑만 연결해서 방수를 하면 물이 나가는데 저렇게 불법 주차량 해놓으면은 나중에 위급할 때 사용 못하겠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마지막 밑에 사진은 어디예요? 네, 소방서 앞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은평 소방서 그 소방서 앞에 길 되게 없거든요. 주차하기 되게 좋습니다. 잠깐 어디 갔다 오기도 편하고. 거기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키를 빼고 이렇게 어디 다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다면 소방서까지 세상에 경찰도 맨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소방서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지랄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지랄해 놓고서. 그러면 안 되겠죠? 에? 자, 2018년도 지난 한 해 화재 통계를 이렇게 쭉 보면 서울 이제 전국 대비 서울 여기 보면 화재 건수 15%, 그다음에 인명 피해 사망 피해 14%, 그다음에 부상 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보면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50% 이상입니다. 그나마 뭐 그 외에 도로 같은데 야외 같은 데는 소방차가 다니기 편하잖아요. 근데 일반 주택 같은 데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던 제가 출동 나갔던 여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에 애가 있답니다. 신고는 계속 들어옵니다. 불길이 밖으로 솟아난답니다. 저희는 차 안에서 막 바빠집니다. 행여나 그 애 잘못될까 봐. 그래서 현장 가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막 주차 되어 있어 가지고 촬영은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뭔 구경 좋아해요? 불 구경, 또 싸움 구경.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그 불 구경하러. 우리는 속 타고 막 미쳐버리겠는데. 그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 불길이 막 쏟아 나와요. 안에 애는 있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나중에 화재 좀 어느 정도 진압하고 보니까 조그만 영아가 침대 위에 엎드린 채로 새카맣게 솟아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여 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평생 가슴에 안고 출동을 다녀야 됩니다. 특히 저희는 어린 애기, 그다음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거는 더 막 기억에 가슴에 막 많이 남습니다. 그런 아픔 우리가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오늘 계속 가슴 아픈 얘기만 계속 나오네요. 이 영상도 참 저한테는 엄청 아픈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다 다룰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또 꺼내게 되네요. 깊게 잠든 일요일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새벽 4시. 불길은 1층 슬라브 지붕을 태우고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 선모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분쯤. 치솟는 불길을 삼켜버리듯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쪽에서부터 집이 그냥 한 1, 2초 만에 가라앉아 버렸죠. 폭삭. 그래서 소방관들이 나오도 보도 안에 매몰이 됐죠. 건물 더미에 소방관 9명이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은평 소방서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2001년 3월 4일 날 홍제동 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한꺼번에 6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붕괴됐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안에 공간을 들어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꺼내는데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포크레인이 진입을 못 해가지고 그걸 건물 잔해 터미를 꺼내는데 3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공기호흡기 지금 그 쓰면 한 40분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에서 나중에 다 떨어지고 벗었더라고요. 그럼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안에 연기에 질식이 돼가지고 6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포크레인만 조금 빨리 들어왔더라면 불법 주차 차량만 없었더라면 거기서 그래도 대부분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3, 4일날 현충원에 이렇게 가고 막 그러는데 항상 저 혼자 이렇게 살아서 현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목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런데 늘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 30%는 뭘까요? 제 몸 흔적에 남아 있는 건데 뭘까요? 예, 제 몸 30% 3도 화상이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산동네 뛰어 올라가서 하다가 혼자 들어가서 인명 검색하다가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그런 내용인데 뭐 제 얘기니까 얼른 그냥 지나갈게요. 좀 창피하네요. 자, 여기 보면 소나기라는 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에 초등학생들 상대로 불조심 강조의 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포스터 삼행시 그런 걸 공부를 하는데 어느 초등학생이 소환하기라는 삼행시를 딱 적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거 참 우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참 되게 저도 우프더라고요. 그냥 삼행시인데 한번 보고 우리도 넘어가더라고요. 자, 한번 운 띄워 보실래요? 소방차가 화재 출동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나는 신나게 불경을 했다. 자, 여기서 기는 기절을 했다가 나와요. 왜 기절을 했을까요? 예? 예, 우리 집이었어요. 이거를 왜 제가 보여주자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에휴, 나만 여기 아이 나 하나쯤이야 뭐 괜찮겠지 뭐 우리 집은 아니겠지 뭐 이 친구들도 어린 애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삼행시지만 여기서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방차 길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죠. 네. 두 번째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약속한 겁니다, 저랑.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 구급차, 소방차, 뭐 위급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잠시 그 차들한테 좀 양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 세이프 코리아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